안녕하세요. 2020 추석 특집 2부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아니 벌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포동포동하게 살도 뜨셨나요? 그리고 당장 내일이면 또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혹시 하반기 전략은 세우셨나요? 지난 1월이었죠. 갑자기 코로나가 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게 했습니다. 실제 상황도 그렇고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추석 기간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뜨거웠던 뉴스가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했는데 혹시 이에 맞춘 하반기 전략 세우셨나요? 아직 아니시라면 저희가 알찬 전략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1786-1022, 102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013-3366-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2020 추석 특집 2부 지금 들어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방 섹터 탑5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고른 섹터 탑5를 살펴보시죠. 먼저 필식 김도영 전문가가 고른 섹터는요. MLCC, 전자재료, 그중에서 동박, 그리고 디스플레이, 건축자재, 콘텐츠 업종을 좋게 보셨습니다. 이어서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인터넷, 은행, 언택트를 좋게 봐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딱 겹치는 종목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큰 틀에서의 반도체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반도체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뉴스의 이 리포트의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제목은 반도체 파운드리, EUV가 있는 가치 상승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집중했고 그중에서 EUV 기술에 집중을 했는데요. 먼저 파운드리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파운드리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가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도 부각하면서 반도체 이 생산 부품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반도체 생산했을 때 왜 EUV 기술이 필요하냐면은 EUV 유무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EUV는 극자외선이란 뜻인데 이게 있어야만 반도체 생산도 더 미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생산 과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좋은 회사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파운드리 SMIC를 조금 장기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최근 미국에서 SMIC를 또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좀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파운드리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 이상 간다고 보면서 목표가를 8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 리포트 보시죠. 9월 23일 골보증권의 리포트고요.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전후로 굉장히 온도차가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요. 먼저 복습 시간입니다. 이 배터리데이의 핵심 주제는 공정혁신에 따른 원가 절감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즉, 싸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바란 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기술혁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언급이 부재했고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LG화학에게 배터리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한 부분이라서 교보증권은 LG화학 소재, 밸류체인 선멸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케미칼, LNF,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첨보를 주목할 수 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실제 주가는 최근 이 거래일 빼고는 소폭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전문가들에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중국 OLED 시장 확대는 국내 소재 부품 업체의 성장 기회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제목만 봤을 때는 성장 기회가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성장 기회인지 살펴보시면요. 일단 중국의 업황으로는 2020년도에 이 보가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공장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 정책금이 더 많다고 해요. 근데 미국이 화웨이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가 지금 최대 고객사인 화웨이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라서요. 해외 고객사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삼성과 또 애플 쪽에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LG전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상태라서요. 하이투자증권은 중국 OLED 밸류체인에 투자하자라고 밝히면서 부품 소재주에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PI 첨단 소재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콘텐츠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엔터 콘텐츠 우호적인 산업 방향 지속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엔터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IP가 지적 재산권인데 고마진 사업이라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빅히트가 IPO의 대여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게 큰 낙수 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업황이 호조인 상황입니다. 근데 추가적인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포티파이인데요. 이 스포티파이가 최근에 국내에 상륙할 수 임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통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유통망 역할을 할 수 있느냐면 국내에 상륙했을 때 K 음원을 보유한 이런 엔터주들이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멜론이나 유튜브처럼 유통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원 저작권 보유한 엔터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고 보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SM과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지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0 추석 특집 관련 리포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MTN 추석 특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종목 대전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꽉 채워주실 두 전문가 오셨습니다. MTNW 필식 김도영 전문가 그리고 나인원 박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필식입니다. 네.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석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증시 영향에는 얼마나 미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전문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다음 증시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증시 영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뉴스화가 팩트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급락 포인트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방송을 통해서 미리 말씀 좀 드렸던 것이 이번 추석 명절 전에는 팔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코로나 부분의 영향으로 이제 트럼프 확진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에 대한 급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이 되었던 바로 렘데시비르 관련주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투자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면 내일 갭 상승 부분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트레이딩 관점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 갭 상승이 상당히 크게 출발할 경우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와 반해서 포인트 하나를 좀 잡아봐야겠죠. 변동성은 커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해석들을 했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었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바이가 가능한 내일 출발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가 본 앞으로의 증시 전망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주호 전문가가 본 다음 주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전문가, 네. 지금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 발병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항체 치료제 또는 렘데시비르와 같은 어떤 치료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48시간 동안의 향후 경과에 따라서 향후 어떠한 증상이 지속될지 여부가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일시적으로 앞서 다른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갭상승 이후에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한 추가 상승 흐름을 좀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연휴 이후 갭상승 이후에 어떤 호재에 따른 반응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당일 시가가 고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추격 매수, 즉 플러스권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를 임하시기보다는 장 시작 후에 어떤 흐름들을 확인하시고 조정 국면에서 매수 여부를 결정지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거래량, 거래 대금을 발생하는 여부에 따라서 추세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추세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금주, 수요일 또는 향후 2, 3일 후에 추세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점 내에서 눌림 또는 조정 국면에서 매수 여부를 결정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진단 키트주들 일시적인 어떤 오버슈팅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요. 또 추세 방향성이 잡히는 시기에, 눌리는 시기에 좀 진입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도 해보고 전문가들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MLCC부터 보시죠. 김도영 전문가. 네. MLCC는 안 쓰인 곳이 없어서 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대 이상의 업황 호도를 보이면서 이 4분기에도 괜찮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장주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3분기 실적이 재고에 대한 소진과 함께 우상향 쪽으로 조금씩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카메라 모듈과 대항마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LG이노텍하고 실적에 대한 비교치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보다는 MLCC에 좀 집중을 하겠는데요. 자, MLCC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단백질도 또 섭취를 하겠고요. 그런데 반드시 기본이
소비되고 있는 거 한국인에게 기본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 탄수화물인 쌀, 그것이 삼성전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MLCC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부품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전기가 일정 부분에 꾸준하게 나오고 4차 산업이란 표현까지 확장을 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요즘 보면 앵커님은 안 그러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핸드폰을 이용하다 보면 제가 집중되어 있는 광고 부분이 빠르게 좀 네트워킹해서 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네트워크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조금 발달이 되면 이제 저도 5G 폰을 쓰지만 실제 이동을 하면서 제 가전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검색이 뜹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산업이 확대될 때 이 MLCC는 좀 더 확장되는 구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충격발에 대한 재고가 확대됐다가 이 부분이 축소되는 하반기와 내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 때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포동포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포동포동 한 7kg 정도가 지금 찐 상태인데요. 이번 연휴 때 좀 오래간만에 좀 푹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챙기고 명절을 좀 보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도 뭘 할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기는 좀 만만치 않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고용량, 고사양의 실제 컨텐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잘 끊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끊김 현상이죠. 버퍼링 현상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잘 저의 불편감을 없애주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불편감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MLCC에 많은 양들이 장착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 놓고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 반드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MLCC 결국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지호 전문가에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호 전문가, 네. 자동차 섹터 유망하게 꼽아주셨는데요. 자동차 하면은 전기차 쪽도 궁금하고 네. 전반적인 업황도 궁금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올해 팬데믹으로 자동차 업종은 극단적인 어떤 판매량 감소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향후 5년 후 과거 판매량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완성차 기업의 주가는 확산 시점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나 이내 코스피 시장의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흐름과 함께 단기 주가 회복과 오버슈팅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차는 초창기 높은 가격과 인프라 부족 때문에 판매량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그린딜 트렌드와 같은 정책적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판매량 증가를 이뤄냈는데요. 그러나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 높은 제조 원가, 저품질 이슈, 잦은 오작동,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으로 기대 이상의 판매량을 이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 현재 폭스바겐의 생산량을 능가할 수 있을지라도 품질은 결코 단시간 내에 추월할 수 없다는 것, 그 점은 여타 국내의 완성차 기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는 점. 최근 발표에서 현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가정하에 판매가를 2분의 1가량 낮출 수 있으며 향후 실현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그러나 미실현 사안이라는 점과 달성 시 부품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 및 공급은 여러 기업들에게 확장될 수 있기에 결코 독점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전기차 업종은 기존 벤더들에게는 테슬라가 갖지 못하는 품질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기존의 시장 지배력과 인프라를 통해 단기간 내에 추월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전 세계 대다수의 차량은 각국 정부 정책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로 전환될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 각축전이 최소 3년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진행 과정 중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 역시 상당 부분 극복 및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향후 내연기관 차량은 고급화 전략을 통한 시장 공략을 이어가는
확장하며 동시에 전기차는 중저가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보급에 힘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섹터의 저점을 높이는 동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향후 단일화된 업종으로, 즉 분리된 업종이 아닌 일원화된 업종으로 그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 섹터에 매몰된 확신에 찬 중장기 관점은 부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업종 흐름에 따라 종목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 가령 전기차 업종 상승 시 중장기 관점으로 내연기관 완성차 또는 부품 섹터에 관심을 가지며 눌림 또는 조정 시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업종 흐름에 따른 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섹터 하면 또 전기차가 생각이 나고 전기차 하면 또 2차 전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김도영 전문가에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 네. 2차 전지 하면은 참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특히 동박에 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동박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하면 우리 박재우 전문가님께서 탑픽으로 좀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의 완제품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나 이쪽은 좀 많이들 보실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에 대한 재료가 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MLCC 부품에 대한 다양한 양들의 많은 양들이 우리가 실제로 장착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2차 전지와 친환경차 쪽으로 점점 더 성장을 해가면 할수록 이 전자재료 중에 하나인 동박이 좀 더 집중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현지 공장 라인 쪽에 발빠르게 진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재료라고는 들어봤는데 동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리막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얇은 구리막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이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류들이 이동하게 하는, 안정적으로 하게 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2차 전지를 우리가 앵커님께서 표현해 주셨지만 2차 전지에 만약 현재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 동박이라는 부분에 부품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실제 2차 전지는 지금은 실제 장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소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벌써 계속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 이제 2차 전지가 장착되는 우리의 사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동박에 장착되는 횟수, 실적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각 정부들이,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공격적으로 지금 친환경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이번에 K모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바이오, K엔터 등과 함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놓고 본다면 친환경차에 대한 산업이 확대되고 이것이 전기차를 머물러서 실제 수소차까지 넘어가는 관점까지 놓고 본다면 동반해서 직접 성장, 확대, 이제 개화된 시점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동박의 핵심 소재라고 또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그쪽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동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호 전문가, 네. 반도체는 참 해주실 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램 가격 추이도 궁금하고요. 네. 참 글로벌적인 변수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메모리, 비메모리의 구분 없이 반도체 업종으로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반도체 수요는 교체 주기가 더욱 짧아지는 다양한 IT 기기 그리고 언택트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대규모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로 빅데이터의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 대규모 호스팅의 확충, 그리고 5G 서비스의 본격화에 따라 수요량은 전망치가 사실상 의미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최근 ARM 매각과 엔비디아의 인수, 그리고 AMD와 인텔의 경쟁, 그리고 삼성전자의 본격 파운드리 시장 공략,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시스템 반도체 진출 등 업계 판도는 향후 10년 뒤를 준비하며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종의 단기적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의 경우에는 생산량 및 보유 재고량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수요량 역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큰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이내 조정과 함께 지지 가격대를 찾는 눌림이 지속 발생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가 그 결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유사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 점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 호조세 그리고 수혜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전략보다는 시장의 메이저 수급에 따른 수익 및 중장기적 투자, 그 외 중소형 관련 수혜주를 물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현재 업종 대표주의 박스권 흐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하단부 지지 가격 확인과 주가 유지 흐름을 확인하며 철저한 비중 조절을 통한 평균 단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메이저들의 어떤 인위적 투매 유발 구간 또는 앞서 나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코로나 확진과 같은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투매 유발 구간 내에서 전략적인 추가 매수로 몸집을 키우며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 관점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업종 대표주를 지표 삼아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중소형 관련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형주는 추세를 전환하는 강력한 신호를 확인하시고 이후 단기 이평선과 현 주가의 이격 괴류율이 급증하는 오버슈팅 구간 내에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은 오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메이저 수급에 따른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볼까요? 김도영 전문가, 네. 콘텐츠 업종 참 궁금한데요. 최근에 정말 좋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김도영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 한번 내볼까요? 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가요, 하겠습니다. 네. 오. 왜냐하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라는 사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매출 추이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이제 성수기 진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빅히트 부분에 대한 상장 수혜 부분도 좀 있겠고요. 반사이익 같이 동반해서요. 그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실제 코로나 부분에 대한 문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특집을 하면서도 제일 걱정하는 건 내일 얼마나 빠질 것인가, 얼마나 무섭게 빠질 것인가라는 걱정이 사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공포적으로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가 잡힌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한국의 방안을 경쟁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미국 쪽에서 폼페이오,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왕이가 한국에 방한을 하죠.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컨텐츠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한중 부분에 관련돼서 사드 보복이다 등등 했던 부분, 그리고 오늘 뉴스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에서도요. 한국 기업인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입국을 허용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이 컨텐츠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홀로그램 부분에 대한 콘서트 부분도 상당히 인기리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보면 한류 영품에 대한 확산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CJ ENM이 독보적인 독과점 형태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되어 있었는데요. 티빙이 이제 분사를 했죠. JTBC와 함께 직접 시너지 부분을 갖기 위해서 분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대형사인 OTT들에 대한 콘텐츠 확보 전쟁은 계속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넷플릭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티빙과 JTBC 이렇게 분산하면서 거대 공룡 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컨텐츠를 확보해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먹거리와 함께 실적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의 한 예로 KBS 같은 경우에도 이 표현을 드려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훈아 콘서트를 통해서 상당히 이 컨텐츠에 대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께서 꼭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앞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부분 매출 추이와 오프라인 매출 추이를 놓고 보면 사실 오프라인이 훨씬 더 확대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쪽 시장
시장도 MS가 증가를 하면서요. 온라인 볼거리가 확대된다라는 관점 보면 실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J ENM 등과 같은 종목군들, JContenT와 같은 쪽으로 매수세를 한번 갭 하락 부분이 클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담아볼 수 있다는 관점까지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주제 역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알맞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지호 전문가, 네. 인터넷 은행입니다. 최근에 네. 관심이 참 많이 쏠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어떤 주문량이 상당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결제 프로세스를 단축하면서 많은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각국의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은행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ICT 기업 진출 독려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까지 이제 추진하며 법안 완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금융시장 경제 활성화를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은행은 이미 널리 이용되며 최근 하루 이용 금액은 5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프라인 은행의 전문성을 신규 인터넷 은행이 추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 ICT 산업에 기반한 막강한 플랫폼이 있기에 영업활동, 상품 판매 등의 한계는 곧 인터넷 은행들이 추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와 같은 자발적 콘텐츠 생산과 이를 이용한 ICT 기업들의 정보 제공은 사실상 기존 은행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로 웹사이트에서 영상 또는 기사와 관련된 배너 광고, 그리고 이용자 구매 욕구에 따른 자사 혹은 연계 서비스에 따른 결제까지의 프로세스는 점차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금 증가, 결제 수수료 발생, 그리고 기존 은행들이 영위하던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인터넷 은행이 대규모 성장까지 전망될 수 있는 수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넷 은행 업종 테마는 일시적 호재에 따른 상승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금융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카카오뱅크 앞으로 메가톤급 또는 이제 메머드급 상장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거론되며 테마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수혜주를 논하기에는 다소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물론 테마는 업종과 실적, 사업과 상관없이 수급과 심리에 따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사실상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빠른 판단과 대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상승 흐름에 기대감을 갖고 추격 매수하는 좋지 못한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관련 수혜주의 급등락 흐름을 쫓기보다는 실질적인 수혜 여부와 업종 형성 시 해당 종목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며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박지호 전문가와 함께 인터넷 은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섹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유망 섹터의 주도주는 어떨지 업종 대표주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다음 코너에 또 상담이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확실히 코로나 전후로 온도차가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유망 섹터 주도주 움직임은 어떨지 두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전문가에게 물어볼게요. 김동영 전문가, 네. 첫 번째 업종 대표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업종은 무엇이죠? 네, 일단 제가 명절을 보내면서 가장 제가 깊숙하게 제 생활에 밀접돼 있었던 바로 콘텐츠 관련주를 업종 대표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CJ E&M을 대장주로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시대, 이제 사실 이 표현을 좀 안 쓰고 싶은데요.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독감 표현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아무래도 증강 가상현실과 함께 홀로그램 시장까지 결국은 컨텐츠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동사 같은 경우는요, 미디어 컨텐츠의 장악력, 그러니까 이 그룹에 대한 체질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있죠. 코로나 시대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온라인 쇼핑을 좀 하고 있죠. 동사가 바로 이 쇼핑 채널,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중요한 핵심 부분인 쇼핑과 그리고 눈 부분에 대한 즐거움, 시각적 즐거움이 있는 컨텐츠를 모두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독과점 형태 아니냐라고 많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부분인데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냐 아니면 CJ E&M이냐 우리가 많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CJ E&M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58.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떠한 영상, 그러니까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흥행 성공 가도에 가야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이지만 지분평가 이익을 가지고 있는 CJ E&M이 우상향 쪽으로 꾸준하게 업종 대표주 역할을 충분히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지금은 CJ E&M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컨텐츠를 많이 접해서 보다 보면요. 드라마라든가 또는 예능 프로그램 등가 보시면 제가 기획과 제작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표현을 되고 있지만 송출되고 있는 쪽의 라인 쪽은 대부분 CJ E&M이 가지고 있는 채널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앵커님 혹시 뭔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실 때 있으십니까? 네,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부분에 소비 단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확보하는 전쟁에 넘어서서 이제 고화질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니즈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확보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당 객단가라고 표현하는 단가를 상승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웨이브, 티빙 등이 이제 유료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역시 실적을 우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룹 차원에서 체질을 바꿔가고 있는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줄 CJ E&M 컨텐츠의 대표주자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가 본 콘텐츠 대표 주도주는 CJ E&M으로 꼽아주셨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박재호 전문가가 꼽은 두 번째 업종에 대한 대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전문가, 네. 박재호 전문가가 꼽은 두 번째 업종 대표주는 무엇일까요? 제가 뽑은 업종 대표주는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동차죠? 네. 그럼 자동차 업종이겠죠? 네,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네. 자동차 업종에 이제 현대차를 대표주로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차 하면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향후 전기차 업종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가 기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쇠퇴를 전망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고민과 갈등을 하시면서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대차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사실 개발하고 출시를 하고 있고 뭐 유럽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지속적인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테슬라라는 압도적인 어떤 브랜드 파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을 또는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전기차를 지난 10수년간 지속적으로 개발, 운용을 해온 와중에 지속적인 출시까지도 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충전소의 부재와 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어떤 브랜드 파워 또 흥행에 힘입어 그에 따른 어떤 전략적 차원으로 최근 2차 전지 전기차를 전기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좀 나오고 있죠. 그와 함께 지금 현재 플랫폼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제네시스 라인과 같은 어떤 고급화 전략 브랜드에 따른 전기차 출시까지도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좀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나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내연기관 차량의 어떤 쇠퇴를 보기 때문에 현대차 또는 기아차를 외면하고 전기차 업종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현대차를 내가 봐야 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차, 기아차 그와 관련 부품주들의 향후 업종 변화 그 흐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업종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의심을 하시거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가는 급격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나서 재차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상승 흐름까지 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박스권 내의 횡보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현대차가 능가할 것인가. 물론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뭐 BMW, 아우디, 또는 벤츠, 또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한계는 지금 당장에도 능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현대차 동반 상승 흐름세를 좀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횡보름세가 장기화된다라면 매수보다는 관망을 좀 유지하시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줄 시 차근차근 물량을 좀 매집해 나아가시는 전략을 함께 취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재호 전문가가 본 자동차 섹터 내에서 대표주는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요. 또 일시적 상승과 눌림 반복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박 섹터를 한번 보고자 해요. 또 동박 섹터 김도영 전문가가 좋게 보시는데 김도영 전문가, 네. 동박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실제 이제 2차 전지 안에 핵심 소재인 동박, 전자재료 중에 전 동박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구리막을 표현을 좀 드렸었죠. 이 부분에 제가 보는 탑픽은 역시나 이번 마지막 하반기 부분은 업종 대표주가 최우선으로 매매 트레이딩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장 탑픽은 SK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KC 동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과거로 많이들 돌아가잖아요. 뭐 트로트의 열풍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90년대, 80년대의 음악 쪽을 회귀하고 있겠고요. 예능도 좀 돌아가잖아요. 만약 이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요즘 세대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8mm 비디오 테이프요. 만약 이 부분이 유행을 탔다라면요. 아마 이 SKC가 엄청난 매출을 단기적으로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독과점 형태로 집중했었던 SKC가 만약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했다면요. 저도 여러분들도 거래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름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산업 필름 그리고 실제 소재 부분들을 사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정확하게 탈바꿈을 했죠. 그냥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과 함께 최근에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코로나 시대도 생겼고 실제 우리가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기능성 필름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있으니까 SK솔믹스와 함께 우리가 합병을 통해서 반도체 소재, 본업도 잘하지만 반도체 소업으로 특화를 시켜서 실적을 좀 가져와 보자라고 하면서요. 실제 일원화 부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이익이죠. 단순한 매출이익 부분이 아니라 순이익 부분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을 열어두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성장성은 계속 열려 있겠죠. 그런 부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코로나 아직 끝난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소비를 안 하고 싶지만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이든 타이든이요. 바로 위생 필름 부분에 대한 매출의 증가추입니다. 현재 SKC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위생 필름 부분의 공장 라인 가동률이 이미 거의 포화 상태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부분과 관련된 동방 매출, 이 부분이 앞에서 잠깐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해외 공장 라인의 현지화를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현지에서 빠르게, 예를 들자면 LG화학이 이번 분사 부분과 함께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부분들에 해서 분사를 통해서 현지 라인들을 지금 확대하러 가죠. 여기에 발빠르게 SKC가 동반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 놓고 판단을 해보신다면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위치이겠고요. 마지막으로 SKC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조금 급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분명히 충분히 와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가 동방 내에서 유망하게 본 종목은 바로 SKC였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 대표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조 전문가, 네. 그 왠지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네. 테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맞습니다. 테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테스가 추석 기간 동안에 또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라면서 막 엄청나게 추석 연휴 동안 뜨거웠던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그 테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이제 주말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나훈아 선생님의 어떤 콘서트가 이제 방영이 되면서 테스라는 노래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처음 알았는데 우스갯소리로 연휴 끝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테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인기 또는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어떤 농담 섞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테스를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대선도 향후 이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아직 전망이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금 현재 기조를 놓고 본다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역 보호 그리고 경쟁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적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중국이 된 상황이고 이제 바이든 역시 그와 같은 기조를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도체 업종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보호무역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또는 기타 시스템 반도체 등등의 다양한 분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반도체, 메모리를 단정 지어가지고 업종의 어떤 호조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의 확충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수혜주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테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좀 확보되면서 지속적인 어떤 공급 계약을 좀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이 어떤 실적 또는 업황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 사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테스 지금 현재 다소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세를 살포시 좀 이어가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가 매수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반도체 수요량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지에 어떻게
계속적인 확충과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클라우딩 또는 이제 호스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수요량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시기보다는 반도체 제조 장비 또는 그와 관련된 파생된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남은 2020년 말 또 안정적인 수익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은 제가 예상한 대로 테스였습니다. 여기 한번 지목해 보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다음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김도영 전문가에게 물어볼 텐데요. MLCC에 대한 대표주가 참 궁금합니다. 네. MLCC도 좋게 보셨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MLCC 하면 우리가 대표 대장, 업종 대표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번 10월 실제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10월, 11월, 12월 폐장일까지 최소한 앞에 초반의 탄력 부근은 업종 대표주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월말 효과 부근도 분명하게 나왔던 부분에 힌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MLCC, 우리가 탄수화물이다라고 하는 반도체 쌀이라고 표현한 것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3분기 실적은 굿, 4분기 글쎄 물음표. 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죠. 그러면서 LG이노텍과 함께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경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MLCC를 잠깐만 삭제를 하고 놓고 보면 LG이노텍의 애플향 부분에 대한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니까 이 부분을 발맞춰서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니 이쪽으로 매기를 쏠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지금 카메라 모듈 MLCC가 잠시 한번 재고에 대한 소진 부분들이 희석되면서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극심한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동사 여러분들과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과연 빠졌는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동사는 MLCC 전 세계 기준의 MS 시장 점유율 2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 부분에 관련돼서는 핵심 소재라는 거 분명히 앞에서도 계속 업황 부분에 관련돼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요. 코로나 발에 대한 위축을 하는 결국 이거였었죠. 자, 실제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고요. 4차 산업을 하고요.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뭐랄까요. 저도 오늘 방송국에 출연을 했죠. 움직였다란 말이죠. 실제 MLCC 부품을 가지고 실제 장착이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셧다운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점점점 활성화될 거고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서 생산해 놨는데 우리가 실제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풀려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이번에 실적 부분이 우상향 쪽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 재고 소진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관점에 직접 수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폴더블 폰 그리고 애플도 고사양 폰 부분으로 다시 한번 회귀하고 있죠. 앞에서 컨텐츠를 생각해 보면 고화질 부분이란 표현도 좀 쓰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고성능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이긴 하겠지만 MLCC가 이 스마트폰에 편승을 해서 같이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이번 부분이 마지막 루머도 좀 있죠. 노트 20 같은 경우도요. 그런 부분에 실제 MLCC 이 부분이 삼성전기 쪽 향이 몇 개가 장착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대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실제 차트상으로 잠깐 보시면 일봉상에서 이렇게 쌍고점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고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들이 들어온 뒤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탈이 된 흔적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명절 전에 실제 이탈은 요 녹색 박스 안에서는 자금의 이탈은 없었다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내일 출발과 함께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공포적으로 자신 있게 매수해야 될 위치가 발생된다라는 부분 MLCC의 탑픽 삼성전기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가 본 MLCC의 탑픽은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또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도와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제는 인터넷 은행 관련주 궁금한데요. 박지호 전문가, 네. 거기에 대한 대표주는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많은 분들의 소비 행태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었죠. 예를 든다면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배달 서비스라든지 뭐 많은 쇼핑몰 또 그와 함께 결제 프로세스가 매우 이제 단축이 되다 보니까는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속 발생하면서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해서 소비 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카카오뱅크의 상장 전에 업종 테마 상승 수혜주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 신규 상장주들의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나갈 마지막 주자로서 카카오뱅크 즉 메머드급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직간접적 어떤 수혜주로서 논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는 없습니다. 다소 좀 억지스럽지만은 여타 관련주들을 좀 섹터로 묶여서 동반 상승 흐름과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매몰되어서 어떤 특정 종목의 단기적 상승 흐름에 따른 뒤쫓는 흐름에 따라 결과적인 어떤 손실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업종의 어떤 섹터 형성 후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를 예를 든다면 하루 거래대금이 이제 50조 원을 이제 돌파하는 5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언택트 수혜주로서 향후에 중장기적 상승 추세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관련주로서 이제 NH 한국사이버결제 좀 차트를 잠깐 좀 봐보실까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코로나의 어떤 확산 이후에 일시적 주가 하락과 그에 따른 어떤 비대면 서비스들의 확충, 그로 인한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최저 25,000원대에서 68,000원대, 뭐 그보다 신고가인 75,000원대까지도 상승 흐름을 일시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중장기적 상승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향후에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이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또는 그와 같은 어떤 질병이 감소세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미 고착화된 서비스로서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에 발생할 어떤 메머드급 신규 상장, 즉 카카오뱅크의 상장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지속적인 거래 대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NH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만 지속적인 상승 흐름세를 좀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고가권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다소 진입에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가권에서 상승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최소 3일 이상의 어떤 주가 박스권의 횡보세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거래량과 거래대금 확인하시고 최종 진입 여부를 결정지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박지호 전문가는 인터넷 은행 업종 내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주목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업종 대표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두 전문가에게 더 자세한 전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알아볼게요. 먼저 김도영 전문가 일정 알려주시죠. 네,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도 급하게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다 보니까 도민입니다. 도민이라서 급하게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12시부터 여러분들 계좌에 심폐소생술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2시부터 또 무료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지호 전문가도 무료 방송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박지호 전문가, 네. 어떤 또 좋은 전략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연휴도 이제 끝인데요. 잠시 후 이제 필신 김도영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오후 4시부터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강력한 상승이 전망되는 업종 및 종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강력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예정된 김도영, 박지호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이 포털 사이트에서 MTM 밴드를 검색하시면 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종 대표주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장 내일부터 열릴 주식시장에 대한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많이 기다리셨죠? 전화와 문자 상담으로 가능한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든 문자든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네. 아, 다행입니다. 뭐 어떤 네네. 종목이 또 걱정돼서 연락 주셨어요? 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8만 원이요. 28만 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뭐 500주 정도 돼요. 아, 비중은 잘 모르시지만 네, 네, 그냥 네. 갖고 계신 보유량은 500주 정도 네, 된다라고 네, 네, 했는데 네, 네. 아,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네, 혹시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최근에 한 일주일 전쯤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아니 더. 더요. 한 뭐 네, 2주 네.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아, 좀 됐어요, 아니요. 아, 더 오래되셨어요. 네, 근데 아, 가지고 셀트리온. 가야 되나? 그러면 혹시 매수가 위로 네. 한 34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 보셨어요? 그때 그렇게는 안 됐었어요. 아, 그 정도는 안 됐는데 네. 어쨌든 매수가 위로 올라간 적 있지만 안 팔다가 지금 좀 네, 걱정이 네, 네. 되신 상황이죠. 네, 네. 이 추석 때까지 이 속썩이면 안 되니까 저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김도영 전문가. 네. 아, 셀트리온 수익 받다가 지금 다시 손실권이세요. 어떻게 네.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명절 네네. 잘 보내셨으려 믿어 의심치 네네네. 않고요. 목소리가 밝으셔서. 네, 네. 자, 28만 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네. 명절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두 네네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셀트리온을 매수하셨던 게 첫 번째, 혹시 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건 아니었고. 그러면 네네.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을 살짝 보면 실제 3사의 합병 부분의 호재로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닌데요. 아, 그 부분도 아니세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잡으신 거죠? 그냥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딴 사람이 좋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자,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여쭤봤냐면요. 네네. 실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재료를 삭제해놓고 본다라면 현재 네.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어요. 아, 네. 네네, 그런 부분이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28만 원 매수가 기준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돼요. 현재 네네. 보시는 주봉의 모습에서 뭐였냐면 앞에서 주가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 부분의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 이후에 백신 기대감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물량이 네. 쏴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 팽개로 요번에 합병에 대한 이슈 부분으로 이렇게 지지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네. 올라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대신 앞에서 투자 포인트 누가 좋은 기업이니까 매수해도 네. 된다. 분명히 성장성은 있어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하지만 네. 28만 원이라는 것이 일봉상에 네. 놓고 보면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한번 비중을 조금 조절하실게요. 28만 한 5천 원대가 계속 매물대가 걸리면 한 네. 번은 정리를 하시고 네. 다시 매수를 잡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셀트리온을 네. 매수하겠다면. 왜냐하면 현재 전반적인 하반기의 시장 상황 대비 셀트리온이 재료 대비해서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아, 그러니까 매수가가 아쉬운 거예요. 종목은 잘 선택했는데 네네. 매수가가 아쉬우니까 28만 5천 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한번 정리, 그리고 다시 네네. 한번 재매수하는 포인트 아, 꼭 잡으세요. 네, 네, 네. 네, 그럼 시청자님. 다요, 전체적으로.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네. 그때 다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28만 원 부근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네네. 셀트리온이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대장 역할을 네. 톡톡히 하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네. 지금 투자자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수한 28만 원을 가지고 백신이 발표될 때까지 갈 것이냐. 네.
아니느냐. 근데 투자 포인트는 그 두 개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대응했을 때 매물대를 활용해서 28만 5천 원 부근이 걸려들면 전량을 팔고 다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면요? 28만 5천 원을 뚫어봤자 이것이 30만 원 지금 뚫어낼 만한 재료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네. 백신을 기다리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백신을 기다리면요? 네? 백신을 기다리게 되면 아, 그대로 백신을 기다리신다? 네. 이 지금 생방이죠? 아, 표현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데요. 네, 어려울까요? 백신을 기다리신다 해도 저는 전략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28만 5천 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받으셨죠? 네, 네, 대응 네, 잘 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목소리가 씩씩하십니다.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추석이라 연휴라서 그렇죠, 뭐. 아, 혹시 어떤 종목 때문에 또 걱정되셨어요? 네, 헬릭스 믹스요. 헬릭스 미스요? 예. 매수가가 높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4,500원에 30%입니다. 44,500원에 비중이 30%요. 예. 최근에 깜짝 놀라셨겠어요. 많이 좀 그랬죠. 네, 혹시 그 유상증자 이슈 전에 매수하셨어요? 이슈 이후에 매수하셨어요? 이유죠, 이유. 아, 이후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거라고 보셨는데 좀 매수하고 나서 떨어져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또. 맞습니다. 전거래일 때. 그러면 네네. 50%를 했다가 지금 20%를 줄인 거예요. 20% 줄여가지고 30% 지금 나타난 지금 거예요. 비중도 줄인 상태시고요. 네. 그럼 손실 조금 보셨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전략이 어떤지 한번 저희 전문가에게 물어볼게요. 네, 좀 앞으로 살아날 불씨가 살아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조 전문가. 네. 헬릭스 미스 걱정 많으실 텐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추석 네, 잘 반갑습니다. 보내셨고요. 추석 잘 보내셨고요. 일단 지금 헬릭스 미스를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게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매수를 이제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라는 것, 지금 주식 매매라는 것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주식 투자를 하신 지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4월달, 5월달쯤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일단은 사실 헬릭스 미스를 떠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기본적으로 수급주와 세력주라는 것을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즉 수급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유명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LG화학, 카카오 이런 대표 종목군들이 있겠죠. 즉 기업의 펀더멘탈과 함께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세력주라는 것은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력주를 쫓아다니다가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그러면 이 종목도 앞서 세력주를 쫓아다니다가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세력주에 또 한 번 접근하시게 된 건데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동종목 예.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뉴스를 꾸준하게 좀 확인을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보시면 예. 이제 아시다시피 뭐 대표의 주식 매각 소식도 있을 뿐더러 그와 함께 최근에 유상증자 그리고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예.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세를 좀 놓고 보았을 때, 자, 일단 주봉을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너무 이제 긴 시간이니까 약 2년간에 걸쳐서 주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는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인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서 또 그와 함께 제약바이오 업종이 동반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헬릭스 미스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승세를 이어나간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어떤 주식 매도 그리고 어떤 기대감의 어떤 실망감이 또 표출되면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급락과 뭐 일종의 어떤 반등세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저점을 깨는 움직임들이 나왔죠.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입니다.
즉, 이 종목을 쥐고 있는 어떤 큰 자금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빠져나오고 있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유상증자까지 발생하면서 신규 매수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게 된 건데 그 점을 한 가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께서 주식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해야 되죠.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다른 누군가가 좀 더 비싸게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즉 신규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주식을 샀다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주식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매수한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비싸게라도 정말 1,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라도 사주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시장에서는 추세와 비추세를 나눠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또는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 또는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헬릭 스미스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물량을 좀 손절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일단 단기 급락에 따른 보통의 경우에는 단기 급락이 투매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발 작용세에 따라서 주가 급등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그런 움직임도 없는 걸로 보아서는 사실상 지금 눈치 게임에 들어갔어요. 즉 어떻게라도 손실 최소화에 임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금 눈에 정말 시뻘겋게 눈에 불을 켜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인데 일단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사실 수익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반등 구간 내에서 뭐 일자별로 나누셔서 좋고요. 뭐 일부 물량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시면서 최종적으로 물량을 청산하신 후에 다시 한번 투자 매매 방식에 대한 정립을 하신 후에 다시 투자 좀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씩 줄여야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11선 부근에서 저항이 발생을 할 거예요. 즉 11선까지 주가 상승 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좀 하락세로 일시적으로 좀 밀리는 구간이 발생할 텐데 그런 어떤 각각의 저항 가격대마다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상담 전략 잘 받으셨어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대응 잘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은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시간에 또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에 엄청난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 중에서는 김도영 전문가 콕 집어주셨네요. 경동 도시가스 21,300원의 비중 30% 꼭 좀 부탁드려요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김도영 전문가, 네. 이분 딱 이름 꼭 집어주셨는데 애청자님이신가 봐요. 네, 어떻게 그래서 보시나요? 콕 찍었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콕 찍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경동 도시가스, 사실 지금 하나 우리가 믿을 만한 건 배당밖에 없습니다. 연말 배당 부분밖에는 없는데요. 자, 주봉을 놓고 그냥 빠르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21,300원이 매수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21,300원을 직선으로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정부에서 발언을 하면서 정책 테마가 조금 붙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왔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명절 직전에 이렇게 하락으로 좀 조정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앞에서 만들어졌던 물량대가 지금 절반 정도밖에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부분이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빠르게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 부분에 대한 이슈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그나마 이 반등까지 대략 24,400원대까지 돌파를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빠르게 가서 21,300원을 뚫어놓으면 좋겠지만 이미 여기가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00원을 올라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잡아서 바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난 이 부분이 좀 혼자 트레이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유 물량만 그냥 가지고 올라가셔서 배당 부분까지 노려보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한 개 더 풀어드릴게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들 제약이 유유가 많아서 꼭 뽑아드리고 싶어요. 19,500원의 비중도 크십니다. 70%. 2711님인데요. 박주 전문가, 네. 진단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비중 70%를 이제 진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심적인 부담감 많이 안고 계실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또 추석 연휴 동안
제대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기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동종목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지 어떤 기업의 어떠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에 따른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어떤 종목들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 내에서 묻지마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동종목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신풍제약과 같은 종목군들 또는 기타 여타 종목군들이 코로나 확산, 재확산 이런 어떤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1파 또는 2파 상승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시세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상승 흐름 후에 조정이라는 즉 특정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을 기대하시면서 저가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시고 계세요. 근데 이분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문자 내용만 봐서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유추해 보건데 지난 8월 21일 즉 강력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주가의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물타기 또는 추가 매수를 이제 병행하시면서 비중을 좀 과하게 키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로 인해서 재차 주가는 특정 이동평균선, 예를 들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즉 재차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재차 재료가 부각되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세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중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최종적으로 60에서 회복치 못한다면 전략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가장 매수 단가를 편안하게 확 잡아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은 것. 바로 저는 전자재료 핵심 부분의 동박, SKC를 탑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동사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투자 포인트 동일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 산업 필름 쪽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박 부분과 관련돼서 2차 전지의 장착 속도가 대용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과 함께 SKC 솔믹스와 합병을 통해서 반도체 소재 산업이 일원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자회사로 갖고 왔던 지분평가 이익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원화를 돼서 매출에 대한 증감, 증감 부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시너지를 낸다라는 부분에서 집중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생 관련된 위생 필름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집중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월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자금이 추가 상승 부분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우상에 했다라는 것이 성장성이었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내일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75,000원대 이하 부근에 강력하게 초반에 갭 이탈 부근이 출발된다면 곧바로 시가 매수를 잡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봉상에 놓고 보면요. 앞에서 자금이 많이 안 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다렸던 물량들이 여기서 폭탄 투하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시장에서 메이저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로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부담스러운 요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 역팔상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잡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지난 25일 날 부근의 저점 부근보다 아래쪽에 공격적인 매수를 잡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단 성장성으로 올해 한 3개월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앞에서 월봉에서 보았던 대로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는 SKC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지호 전문가의 탑픽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걸 보셨나요? 자, SK하이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비메모리의 또 구분 없이 해당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어떤 IT 기기의 폭발적인 수요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량도 역시 점진적으로 향후 10년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최근 시스템 반도체 진출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분야, 즉 비메모리 분야보다는 월등히 큰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것이 향후에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IT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작년도의 어떤 주가 오버슈팅 상승 흐름자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2월 17일 기준 10만 6천 원까지의 어떤 상승 흐름자를 보여줬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최저가 6만 5,800원을 달성한 후에 박스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점은 자, 일별 주가 화면을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의 일별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 또 외국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흐름을 딱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외인 또는 기관의 현재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물론 HTS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일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신다면 대략적으로 8만 원 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한다면은 현재 박스권 구간 내에서 매수가는 8만 3천 원 이하권에서 매수에 나서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9만 6천 원 선까지 잡으시고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향후 불강력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8만 원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흐름을 확인하시고 8만 원대의 손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호 전문가는 SK하이닉스를 좋게 보셨습니다. 자, 두 분의 무료 방송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먼저 김도영 전문가. 네, 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저도 화장실 갔다 와서 12시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잠시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재호 전문가도 알려주세요. 네, 잠시 후 오후 4시 김동 전문가님의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저 역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보다 뜻깊은 수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하셔서요. 알찬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걸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맛있는 점심 꼭 드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MTN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